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청약 종목인 ID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P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영상을 올렸던 셀레믹스하고 다르게 굉장히 단순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카드 프린트기를 생산 판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로 이해하시면은 전부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향후 성장성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약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시초가가 얼마나 잡히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뇌피셜이긴 하지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분야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카드 프린트기를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운전면허증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카드 소재를 넣어서 이제 거기에 우리 개인 정보를 넣은 다음에 이런 쪽으로 출력해서 나오는 장비를 판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프린트기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찍어낼 일종의 프린트기로 치면 카트리지 같은 이런 리본을 팔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새길 수 있는 이런 필름, 우리 앞뒤로 보면 코팅 같은 거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본들의 개인 정보들이 이제 다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파쇄시키는 파쇄기를 판매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안 위조 방지 보안 요소로 해서 쓰는 레이저 인그레이버라고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아마 우리 운전면허증 보면은 위조 방지를 해서 이렇게 빛 같은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반사시키면 이상한 모양 같은 거 많이 보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인쇄하는 장비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게 다예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게 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으로 국내에 18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해외에 2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은 운전면허증이 가장 대표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원래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로 인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 IDP가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체품으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거기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6년 28%에서 2019년도 57%까지 증가를 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 그리고 두바이 쪽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국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일본 쪽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고, 미국 쪽에도 미국 법인을 두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국내 시장의 매출 비율은 13%밖에 안 되고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수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 149억, 158억, 202억으로 성장을 했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1분기 때는 매출이 좀 감소가 된 모양을 볼 수 있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매출 발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3, 4분기 때 매출을 좀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큰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면에 16초, 양면에 22초에 인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미국하고 큰 차이가 없고, 한 군데는 심지어 IDP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워밍업 3분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카드를 막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도 큰 영향이 되겠지만,
사실 뭐 한 장에 30분 걸리고 그거를 시간 단축해서 우리는 10분 만에 해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좀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수천 장씩 막 수백 장씩 이렇게 카드를 생산할 일이 잘 없잖아요. 사실은 뭐 끽해봐야 운전면허증이나 뭐 국가 자격증, 그리고 뭐 추가로 하는 게 뭐 사원증,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사원증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뭐 수천 장씩 준비해가 뭐 3일 안에 다 찍어내야 돼 뭐 이런 상황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장점이라고 좀 부각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IDP 같은 경우 2005년도에 INS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설립을 해서 뭐 설립하고 도약하고 이렇게 성장기를 거쳐왔다. 그러면서 1년에 평균 16.4%의 성장을 보였고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으로 봤을 때 16.4%의 성장을 보였고, 특히 18년도에서 19년도로 갈 때는 매출 성장이 굉장히 컸다. 이 말은 뭐냐?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좀 성장이 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 시장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해외 시장도 무시는 못하죠. 그리고 현재 설립 후로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은 확보되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향후 제품군을 다변화해서 제품을 현지화시키고 대형 유통망을 확대해서 매출을 늘려볼 계획이랍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다루는 유튜버도 없었고요. 그리고 보통 신규 상장한다 하면은 그 회사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기업 설명회 PDF 파일은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제가 다 읽어보고 이런 부분을 그냥 강조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좀 이제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 기업 설명회 자료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과연 운전면허증이 앞으로도 계속 찍어내야 되고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카드로 찍어가지고 줄 것이냐, 그리고 회사 사원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주기는 하지만 과연 카드 프린트기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인증 시스템이 점점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 뭐 공인인증서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뭐 동체 뭐 안구 인증 아니면 뭐 지문 인식 이런 것들로 이제 개인 그 인증을 다 해나가는 시대인데, 운전면허증도 그리고 사내증도 나중에는 휴대폰으로 다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 프린트기가 점점 사용되는 횟수가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선진화되어 있는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개발 도상국인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IT가 구축이 안 되면은 뭐 이런 카드 프린트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점점 사용이 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하기 좀 겁나는 시장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건 청약이잖아요. 과연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말해서 내가 청약을 하고 상장했을 때 시초가보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회사 개요는 카드 인쇄기 및 프린트기, 인쇄기용 프린트기, 그리고 카드 인쇄기용 리본 같은 것들 소모품을 팔고요. 컴퓨터 주변 장치고 키움증권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한 43명 정도 되네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 구성은 요 홀딩스 투자업체에서 한 45.2%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날 요 사람들은 기존 주주들이고요. 공모되는 물량은 한 23% 정도가 공모된다. 그래서 상장일 날 바로 유통되는 물량은 31%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첫날 상장되는 물량 이외에 다른 물량은 첫 번째 풀리는 게 3개월 후에 풀립니다. 한 6% 정도 풀리는데 적은 물량은 아니죠, 그래도. 그래서 그런 점은 살짝은 최근에 계속 상장되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최대주주 비율 보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홀딩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홀딩스들은 그 주식을 팔지 안 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홀딩스 특징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홀딩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를 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회사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을 내는 건지 아니면 배당받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에 기대하고 그 물량들을 내놓지는 않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결론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봐야 되냐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6개월까지 들고 갈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관계인들하고 뭐 요렇게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주라든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퇴사를 하면은 팔 수가 있다. 뭐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는 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담으로 SK바이오팜 직원이 뭐 10명이 주식을 팔려고 퇴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당 이게 배당받았는 주식을 팔았을 때 뭐 샀는 거긴 하겠지만 그 팔았을 때 수익이 개인당 20억씩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소문에 돌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고, 뭐 SK바이오팜이나 그런 종목들에 비교하면은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장되던 종목들 중에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막 60몇 프로 이런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나름 준수한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표를 한번 볼 텐데 2019년도 기준으로 EPS랑 PER을 곱하면은 한 9,800원이 되고요. 아마 그 공모가 밴드가 보통 요게 상당 금액으로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역시나 상식선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이 9,800원에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00원 기준으로 2019년 당시의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한 521억이 되고요.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은 팔겠다는 사람이 15,000원, 25,000원, 2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은 13,500원, 14,000원, 15,000원이 있는데 그냥 평균 가격을 15,000원으로 그냥 잡아서 보자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7억 798억의 시가총액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IDP 유사 업종으로 보면은 뭐 IDP, 딜리, 신코리코, 뭐 지브라, 에보리스입니까? 뭐 에보리스 이렇게 있는데 뭐 해외 종목은 빼도록 하고요. 빼도록 하고 국내에 딜리하고 신도리코라고 있는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제가 딜리랑 신도리코가 어떤 종목인지 분석은 안 해봤어요. 근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IDP는 좀 높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카드 프린터기를 만드는 회사는 일단 아닐 것 같고요. 뭔가 다른 거를 팔기 때문에 매출은 높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낮지 않은가. 보통 유사 업종들은 영업이익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물론 기타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 애들도 있겠지만 비슷한 업종이더라도 근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사 업종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뭐 좋다 치고 비교를 해보자면 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좀 8월 7일 기준으로 1510원이고요. 시총이 433억입니다. 신도리코는 주가가 23,400원이고요. 시총이 2,359억입니다. 보시면은 신도리코는 단기 순이익이 144억이고 딜리는 21억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총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하게 단기 순이익이 그 IDP 같은 경우 2019년도에 36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얘 대비 얘 한 71% 정도가 단기 순이익이 높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 시총에다가 한 71% 많은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IDP의 2019년도 적정 주가는 한 740억이, 시총은 740억이 되고, 거기에 맞는 주가는 약 11,150원에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IDP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년만큼, 작년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자, 그래서 IDP 적정 주가도 한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시초가 띄우고 첫날 움직이는 주가 같은 경우는 그 첫날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반영돼서 많이 움직이니까 이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을 맞춰서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은 뭐 요런 가격 흐름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22억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36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 1분기가 요 수치입니다. 곱하기 4하면은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단기 순이익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후반기 때 잘하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부채 비율은 안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향후 뭐 사업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빚내서 빚내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정보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9,800원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 형성이 되었고요. 수요 예측은 끝났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고, 화요일, 수요일 날 공모 청약이 됩니다. 공모 청약이 되고, 환불일은 그 금요일이네요. 상장일은 또 빠졌네요. 제가 또 체크한다는 걸 빼먹었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38 커뮤니케이션 들어가시고요. 자, IDP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IPO 스탁에서는 늘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게 상장일은 8월 24일입니다. 예. 한번 기억하시라고 적어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날 상장을 하고요. 키움증권에서 32만주 개인에게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한도는 2만주까지 가능하고요. 총 얼마죠? 그러면은 9,800원이니까 땡땡땡땡 그리고 6이죠. 1 올라가고 18, 19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땡 100만 1000만억. 요거의 절반이니까 요거 그냥 보면 되겠네요. 한 9,800만원 있으면은 요거 맥시멈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낮게 잡혔네요. 근데 희한하게 9,800원에 잡혔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게 잡혔는데 아무튼 9,800원에 잡혔고요. 의무 보유 확약은 제가 나중에 이 종목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하고 시초가 주가 흐름 같은 것도 한번 예상을 할 예정인데, 그때 개인 경쟁률하고 요거 이제 수요 예측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더 영상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IDP에 대해서 요렇게 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딱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무시를 못합니다. 상장 첫째 날 움직이는 그 물량 자체가 한 30% 초반대, 기존에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좀 유리하다. 여기서 기관들이
1000대 1, 한 1200대 1, 그 정도 이상 나오고 개인 또 한 1000대 1 이상만 나오면은 좀 괜찮게 주가 시초가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